김 위원장은 그제 오후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고 저는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루어진 이번 회담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남북은 이렇게 만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진짜 놀랐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밤에 속보가 뜨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이 만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만났다. 이미 2시간 대화를 나눴다라는 속보가 떠서 저는 다시 눈을 껌뻑껌뻑 확인을 해야 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예. 정말 드라마틱한 주말이었습니다. 금요일에 제가 북미 정상회담 깨졌습니다. 전격 취소됐습니다라고 특집 방송을 했는데 토요일에 문재인, 김정은 두 정상이 만났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북미 정상회담은 진행될 것이다. 이미 준비가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한 거죠.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김 대사가 이미 실무회담을 시작했다. 판문점에서 이런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자, 이 상황을 정리해 주실 분 조성열 박사를 만날 텐데요. 지난 금요일에 취소 발표가 났을 때 남북 한라인 빨리 가동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어서 나서시오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 했던 분입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열 수석연구위원 만나보죠. 조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 새벽에 나온 뉴스부터 조금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판문점에서 북미 실무회담이 열리고 있다. 김 대사가 최선희 부상을 만나고 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 지금 김 현재는 이제 필리핀 대사로 계신데요. 예. 과거 이제 육제회담 수석 대표로 있었고 한반도 특별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무래도 이제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책임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북한에 대한 비핵화 방식뿐만 아니라 또 북한이 요구했던 체제 안전 보장 방안 이런 어떤 북한과 미국 간의 각자의 주장을 이제 조율하는 그래서 일괄타결을 이제 시도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괄타결을 시도하는 여기서 말이죠. 혹시 이번 6.12 북미 회담 후에 종전 선언을 해버리는 것까지 논의할 수 있습니까? 가능성? 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이제 4월 27일 날 이제 남북 정상이 합의했던 이 판문점 선언에서는 이제 3자 내지 4자로 돼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5월 22일 날 이제 한미 정상회담 끝난 이후에 윤영찬 수석이 얘기할 때는 남북미 3자가 추진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요번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서 다시 어제 이제 대통령께서 기자회견하면서 남북미 3자 간의 어떤 종전을 추진하고 있다, 할 생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셨죠. 예. 결국은 이제 나머지 삼각형의 한 고리가 북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번에 추진된다면 이번에 이제 김하고 그리고 이제 최선희 아메리카 국장간에는 종전선언 문제가 아마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땅이 한번 갈라졌다 굳으면 그게 더 단단해질 수 있거든요. 지금 한번 판이 깨질 뻔했다가 붙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6.12 북미 회담 정도 원래 예상했던 그 정도가 아니라 종전선언까지 내친 김에 싱가포르에서 해버릴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조성열 박사가 보시기에도 그것까지 논의할 수 있다. 지금 하고 있을 수 있다. 예, 지금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가지고 6월 10일 날 하는 건 물론이고 하루를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루란 말은 하지 않았고요. 날짜를 연장할 수 있다라는 이제 트위터를 알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엇인가 했을 때 결국은 종전선언 얘기가 한미 정상 간의 얘기가 나왔고 또 엊그제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다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럼 6월 12일 날 북미 회담하고 6월 13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날아가서 거기서 남북미가 종전선언을 하는 이런 시나리오. 예, 현재는 이제 판문점 선언에서는 3국 내지 3국 4국이 돼 있었는데 중국이 빠진 겁니까? 지금 한미 정상회담 이후부터 나오는 메시지는 이제 남북미 3자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달라진 점입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거세게 불만을 표현했고 사실 이번에 잠깐 깨질 뻔한 사실상 깨졌었죠. 그 상황도 중국이 거슬려서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제 중국 빠지고 남북미 3자가 종전선언까지 6월 12일 그 무렵에 해버리는 이런 게 지금 논의 중일 가능성.
그나저나 조 박사님, 지난 금요일 인터뷰에서 그러셨잖아요. 북미 정상회담을 재개하려면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서 미국에다가 말을 해야 된다. 근데 김정은한테 나서라고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 북한 내에는 없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화기 들고 전화하셔야 된다. 그러셨죠? 예,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아마 그렇게 하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더 급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예 그냥 만나버렸는데 그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요청을 해갖고 만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예, 지금 아마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 생각에는 예. 외무성의 이제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 주체 어떤 그러니까 담화 수준을 해서 수위는 낮추면서도 발언 내용을 세게 해서 나름대로 이제 자신들의 요구를 좀 관철시키고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완전히 되받아쳐가지고 그렇죠. 오히려 회담 취소까지 나오니까 좀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잘못하면은 지금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한반도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을 한 상태에서 예. 뭐 호랑이 등에 하나의 발 하나 걸쳐놓은 상태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그 풍계리에 있는 핵시험장도 이제 사실상 폭파해서 폐기한 상태여가지고 예. 북한으로서는 사실 다시 내려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많이 판이 깨지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이 원치 않은 국제적 고립 아니면은 이제 중국에게 또 다시 이제 그 예속되는 이런 비슷한 원치 않는 상황이 이제 예견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좀 체면을 무릅쓰고 우리 대통령에게 직접 만나서 의견 나누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뭘 말했을까요? 만나서? 그러니까 일단 호랑이 등에 내가 올라탔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내리라고 하니까 지금 난감해진 상황에서 만나자고 한 건데 문재인 대통령을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아마 재확인했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해서는 안 된다. 자기의 비핵화 의지는 완전한 틀림없다는 얘기를 아마 다시 강조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비핵화 방식에 대한 어떤 유연한 태도 그리고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해서 자신들의 불만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반응했는지 아마 그 얘기가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럼 제가 이해한 대로 이 폭풍 같던 나흘간의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만나봐 주세요. 그러니까 겉으로야 깨진 이유가 뭐 왜 우리 펜스 부통령 비난했느니 어쩌느니 해도 결국은 트럼프가 깼던 이유는 물밑 조율 과정에서 북한이 CVID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트럼프가 원하는 만큼의 답을 안 주고 밀당을 했을 가능성이 크죠. 심지어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 물밑 회담장에 노쇼까지 했으니까 이 밀당 끝에 미국이 그래 그럼 하지 말자 우리 아쉬울 거 없다 전격적으로 판을 깨버린 거예요. 그러자 더 아쉬운 쪽인 북한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우리가 CVID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다만 체제 보장을 진짜 확실히 해줄 수 있는 건지 그게 못 믿어서 그런 건데 이렇게 하소연을 하면서 뒤돌아 떠나가는 미국의 옷자락을 잡은 겁니다. 그러자 미국도 못 이기는 척 쓱 돌아가 보면서 체제 보장 확실히 해줄 테니까 걱정 마라는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북한에 전한 거다. 이렇게 된 거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김계관 제1부상이 이제 그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 이후에 8시간 만에 담화를 또 발표했는데 예. 여기 보면 이제 대화 의지를 밝히긴 했거든요. 예. 하지만 내용을 보면은 사실 자기네들이 이렇게 그 북한이 이제 미국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은 원인은 이제 미국이 제공했다. 이렇게 이제 약간 변명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좀 미흡했거든요. 김계관 회상의 어떤 그 담화가 미흡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아주 좋은 얘기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따뜻하다.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협상 전략의 어떤 일환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이렇게 흘러갈 걸 다 알고 트럼프는 계획적으로 취소 발표한 겁니까?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풍계리의 그 폭파가 끝난 뒤에 취소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사실 뒤로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계획적으로 세게 받아침으로써 북한이 먼저 나오게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신이 쓴 거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은 반드시 이기는 협상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존 협상 구도 속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완전히 이길 수 없는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음흠. 한번 판을 흔들어가지고 흔들어서. 이 과정에서 또 중국도 털어내고 아. 또 김정은 위원장도 적극 나서게 하고 예. 아마 이런 이제 몇 가지 효과를 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벼랑 끝 전술의 달인이 북한인데 이번에 보면은 미국의 벼랑 끝 전술이 더 강했던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예, 보입니다. 아, 자 이제 앞으로의 변수, 앞으로를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제 뭔가 전망하는 게 참 이게 조심스러워져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모두 다 어떤 것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남은 변수가 있다면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남은 변수는 지금 중국 변수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중국. 중국은 이번에 이제 취소할 때 그리고 예. 다시 6월 12일 회담이 재개된다고 했을 때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루캉 대변인은 이제 공식적으로 환영한다는 얘기만 했는데, 음흠. 지금 이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이제 좀 대중적으로, 예, 좀 감정적으로 표출하는 환구시보에서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런 전반으로 봤을 때, 중국이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 한 카드가 시진핑 주석이 전격적으로 예. 평양 방문을 이제 시도할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 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 지난번 대련에서의 합의 부분을 예. 다시 확인하면서 지금 종전선언에서 자칫하면 중국이 빠지게 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예. 뭐 많이 포기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그 3자 종전선언을 뒤집을 수 있는 나라는 지금 북한밖에 안 남았거든요. 예.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전격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도 뭐 높지는 않지만 있고요. 다시 또 우리 하나는 끼워달라. 그렇게 되면 또 미국에 싫은 거잖아요. 지금 자꾸 중국 끼는 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판이 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왕이 이제 외교부장이 지난번에 방문했는데 예. 다시 한번 방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중국이 여기 끼더라도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선에서 껴야 되는 거잖아요. 아마 북한에 그렇게 대해서 되면은 이제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것처럼 예. 아마 이제 미국이 요구했던 특히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일괄 타결할 경우 그 합의 내용을 이제 준수한다는 좀 몇 가지 이제 조건을 받아들여야만 예. 아마 중국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변수는 중국이다. 여기까지 일단 보도록 하죠. 조성열 박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열 연구위원이었습니다.